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상으로 먼저 나간 황의조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면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었고 황의조 선수가 수사해달라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이어갔던 A씨가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는데 잡고 보니까 이 A씨의 정체가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예, 경찰 이제 수사에서 밝혀졌는데 예. 상당히 의외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예. 그 인물이 등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왜 친형수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범죄 동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예, 경찰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범죄 동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그 친형하고 친형수가 예. 바로 이제 이 황 씨가 해외 원정 경기를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그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물론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동기가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이게 가족끼리 이런 뭐 매니저를 한다든가 이런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정말 상당히 의외죠. 그 아무도 사실은 뭐 전부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 휴대폰이 원래 이제 그 A 씨라고 하는 여성, 즉 친형수가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을 때 이 황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는 그리스에서 자기가 분실한 거다. 도난당했다. 도난당했다. 네. 예. 그러니까 도난당한 것이 어떻게 친형수 손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영어로 이제 협박까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현재 뭐 이 황 선수의 그 휴대폰을 예. 포렌식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그 친형수라고 하는 사람이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있더라고요.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유심 칩을 없애려고 하는 즉 증거 인멸을 한 그런 어떤 정황을 경찰이 이제 발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속 영장을 신청을 했고 구속까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수의 주장대로 해킹이라면 그 해킹 흔적도 다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예. 과연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진짜 뭐 해킹 당했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상당히 그 적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건 초기에는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나는 형수가 처벌되길 원치 않는다라는 이제 서류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예. 처벌 불원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처벌 불원서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처벌 불원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인의 그 의사 표시이긴 하지만 예. 뭐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처벌 불원서가 거의 영향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 구속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할 때,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처벌 불원을 갖다가 이 황 씨 측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피해자들이 다른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그 의사 표시고 또 이게 그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고 붉어지면 사실은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협박한 A 씨, 그 형수로 알려진 이 A 씨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소인 자격으로 황의조 선수가 그 조사를 받다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소인 자격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최초에 이제 이것이 영상이 나왔고 또 어떤 그 비판 그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씨 측은 나는 사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내 여자친구인 건 맞다. 그런데 이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영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유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유출과 연관돼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다른 여성들도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이게 불법 촬영이 아닐 수가 있는데 여성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거는 아예 이제 개인적인 그렇죠.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되는데 이제 예. 문제가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내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휴대폰도 얹어놨고 또 동영상도 이거는 공유를 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 이거는 오히려 그 나를 죽이기 위한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피해 여성들 중에서는 이 그 A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황 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난 동의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찍은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나왔고요. 또 어떤 여성은 찍은 줄은 알았는데 그 직후에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런데 이게 유출될까 두려워서 내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욕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그 여성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여성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일부는 동의를 했은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일부는 동의를 안 한 여성들도 있다. 그러면 이 안 한 여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돼서 이 그 포렌식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동의 여부가 쟁점인데 그러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피해자 조사도 이루어져서 과연 그 정말로. 주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 예.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에 의해서 예. 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한 자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또는 뭐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의 여부가 이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이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수위도 좀 높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한 10명이다, 예. 뭐 5명이다라고 예를 했을 든 때 겁니다. 예를 든 예.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4명은 동의를 했다. 한 명이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처벌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처벌의 강도가 좀 고려가 되겠죠. 만약에 그 일부는 동의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일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상이 이제 유포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 유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유포가 됐다라고 예. 한다면 불법 촬영 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황 씨가 유포를 했느냐, 예. 황 씨의 그 친형수가 유포를 했느냐 하는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관 이 두 사람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뭐 황의조 선수는 아직 국가대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제 있었던 중국전에도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자격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황 씨 측에서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좀 공개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국가대표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얘기냐. 예. 그래서 일부 이제 누리꾼들 중에서는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어떤 경기에 참여를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쪽 그 이
경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또 이제 이 황씨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예. 뭐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이제 경기에 참여를 시킨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됐냐 그러면 지금 어떤 여성이 현재 그 실제로 방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이고 또 이제 그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 자체가 누군가를 갖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언급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2차 가해 가능성을 지금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일부 신원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게 뭔가 그 또 다른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왜 2차 가해 글쎄, 그건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도 복잡한 불구하고? 문제인데 예.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여성이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그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어떤 또 형수와 관련해서도 어떤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충분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저희가 또 관련 사안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이것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한 대학의 커뮤니티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그 20일 오후 8시인데요. 예. 이 그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그 재학생들이라든가 동문들이 참여를 하는 이 고파스라고 하는 온라인 그 커뮤니티 상에 남녀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서 예. 한때 이 서버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제 신고를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제 삭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이제 영상 게시자로 추정되는 그 남성이 있는데 예. 이건 이제 후배와 동의를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게재를 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여기에 등장한 그 남녀가 바로 그 해당되는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지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찰도 영상을 올린 게시자 추적에 나선 상황인데 이게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수사의 개시라고 하는 것은 풍문이라든가 풍설이라든가 또는 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신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제 봐서 경찰이 수사를 지금 이제 그 입건전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내사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사항에 이제 지금 들어왔고요. 이 저 해당되는 남성을 추적을 해가지고 예. 과연 이 남성이 주장하는 대로 그 어떤 촬영에 대해서 그 피해 어떤 여성이 동의를 한 것인지 예. 또 유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어떤 부분에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실제 동의를 한 게 맞는지까지도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이거는 아주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성이 이 촬영과 그것을 갖다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저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불법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떤 책임을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성폭력 특별법 조항이었나요?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네,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그 특별법의 제 14조 1항에 나오는 예. 이 그 불법 촬영물에 있어서 유포자, 뭐 소지자, 시청자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청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을 네, 받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보기만 해도 이것은 이제 원래 2020년에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이고 난 뒤에 이제 이 관련되는 법률이 좀 더 그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하는 그 연수도 또 상향 조정이 됐고 또 벌금액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소지 구입 저장뿐만 아니라 시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그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그 유포를 한 남성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 시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유포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그것을 확인해서 처벌을 갖다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사이트가 마비가 됐었다고 사이트가 하는 거예요. 마비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교내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본 사람들 중에서는 뭐 물론 마비가 돼서 흥미로 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의 없이 의도치 않게 그냥 본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처벌할 수 있느냐 시청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예. 건물에 광고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어떤 누가 실수로 뭔가를 올렸는데 예. 그걸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여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